자, 우리 형태소 들어가겠습니다. 형태소 무슨 그 정의가 뭐라 그랬죠? 의미의 최소 단위라 그랬어. 그치?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작아야 돼. 그치? 거기서 쪼개버리면 의미가 사라지는 거야. 이 의미가 주의하셔야 될 게 문법적인 의미까지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를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문장을 끝냈다라는 의미를 첨가해주거나 그런 것들까지도 포함한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자립성하고 실질성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형태소 조금 복잡하게 보이겠지만 이거 외우면 끝나요. 의존 형태소 외우시면 끝납니다. 홀로서는 쓸 수 없고 반드시 누군가랑 같이 써야 하는 것들 네 가지 외우면 끝납니다. 어간의 경우에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로 들어갑니다. 근데 어미조사 접사는 형식으로 들어가요. 형식 형태소는 어미조사 접사 말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실질 형태소는 어간이랑 다른 모든 단어예요. 괜찮죠? 그거를 깔끔하게 옆에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봅시다. 모든 의존 형태소 요거밖에 없어. 용언의 어간, 용언의 어미, 조사, 접사, 이거 네 가지 뿐이에요. 홀로 쓰이지 못하는 것들 네 가지라고. 반드시 누군가랑 항상 쓰여야 하는 것들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 상태로 여기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건 어간뿐이야. 어간은 독특하죠. 그래서 홀로 쓰이지 못하지만, 즉 반드시 어미랑 결합해야 되지만 또 실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괜찮죠?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 거, 모든 자립 형태소는 그러면 실질 형태소가 됩니다. 자립 형태소가 홀로 쓸 수 있다는 말이죠. 그쵸? 그럼 봐봐라. 단어의 정의가 뭐였어? 아까 전에 했죠. 단어는 홀로 쓸 수 있거나 홀로 쓸 수 없더라도 조사의 경우에는 단어로 인정한다 그랬는데, 조사 빼고 나머지 모든 단어는 그러면 자립 형태소에 들어가는 거 맞겠죠? 그리고 실질적 의미가 있게 됩니다. 모든 단어는. 알겠죠? 네. 그런 상태로 우리가 봐야 될 거 어근의 정의입니다. 어근은 단어의 실질적 의미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 형태소의 실질적 의미가 있을 때 그거를 어근이라고 해요. 얘가 어근이겠죠. 접사는 여기. 그쵸? 괜찮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예문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형태소 분석을 해보자. 실질 형태소인지 형식 형태소인지. 요렇게 실형으로 써보고요. 그 다음에 의존 형태소인지 아니면 자립 형태소인지 한번 같이 범주를 나눠보자고. 자, 먼저 실질 형태소부터 체크해볼까요? 철수 괜찮죠? 실질적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형식 형태소. 예쁜 이건 쪼개서 봐야 돼. 용언이니까 쪼개서 봐야 되는 거야. 더더욱. 그치? 원래는 예쁘였을 거야. 거기다가 뭐 붙인 거야? 관용사용 전성어미 니은을 붙여서 이렇게 명사를 소식하고 있죠. 그쵸? 용언의 활용형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예쁘까지는 어간이니까 실질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니은은 문법적인 의미, 즉 관형의 기능을 수행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자, 꽃은 실질적 의미가 있고요. 요거 목적격 조사,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므로 형식 형태소입니다. 자, 샀다도 쪼개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쪼갤 수 있어요? 사다가 기본형이었겠죠. 근데 거기에 앗 들어간 거죠. 마지막으로 다라는 종결음이 들어간 거죠. 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앗, 그리고 평서형 종결어미 다, 얘네들 모두 어미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리고 용언의 어간은 실질 형태소라 그랬지? 그치? 자, 의존 형태소 해볼까요? 조사는 의존 형태소입니다. 그쵸? 그리고 어미도 의존 형태소고, 또 뿐만 아니라 얘도 용언의 어간도 의존 형태소라 그랬죠? 그리고 요거 조사도 의존 형태소. 그쵸? 그리고 여기서 얘 전부 다 의존 형태소 맞겠죠? 반면에 자립 형태소는 뭡니까? 요렇게
요렇게 얘네들이 자립형태소겠지.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언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요렇게 쪼개봐야 됩니다. 왜?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럼 어간의 경우에는 실질에 해당하고, 그치? 어미의 경우는 형식에 해당하고. 즉, 용언의 구성은 항상 이렇게 있잖아. 예를 들어, 먹다 이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 둘로 쪼갰을 때, 이렇게 쪼갰을 때, 항상 쪼갤 수 있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항상 같이 붙어야 되니까 얘네들은 의존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의존, 의존. 근데 반면 실질적 의미가 담긴 부분 여기, 그쵸? 형식적 의미가 담긴 부분 여기. 그러면 봐봐, 용언의 어간은 항상 어근입니다. 자, 우리 이제 어근과 접사 먼저 볼게요. 어근은 얘는 실질적 의미가 담긴 부분이라서 말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색깔로 써야겠다. 이 말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부분. 실질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 반면에 접사는 얘들아 한정적 접사와 지배적 접사로 나뉘는데 이 용어까지는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실질적인 뜻을 담고 있기보다는 보조적인 뜻을 담고 있거나 의미를 한정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는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수행하는 게 접사입니다. 실질적 의미가 없어. 그쵸? 네. 자, 이제 다음 예문 가볼까요? 은석이가 꿈을 꿈. 얘는 그러면은 실질적 의미 있죠? 고유명사 은석이 실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또 꿈. 요거 나눠서 봐야 되죠? 얘도 나눠서 봐야 되고요. 헷갈리지 마세요. 봐봐. 얘는 꾸다에서 왔어요. 꾸다. 어간. 그 다음에 미음 붙었습니다. 얘는 마찬가지로 꾸다에서 왔고요. 미음 붙었습니다. 그래서 형태도 분석을 해보면 꾸 부분이 실질적 의미가 있겠죠. 미음 부분은 반면에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형식 형태소고요. 나머지 조사도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형식 형태소. 근데 이 미음의 출처가 무엇이냐, 이 미음의 정체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일단 얘 품사 체크해 볼까요? 얘 명사네요. 근데 얘는 동사죠. 꿈을 꿈 동사의 활용형입니다. 이렇게 동사의 활용형은 어떻게 어미를 바꾸어 가면서 할 수 있죠. 이때 미음은 그래서 동사를 명사의 기능을 수행해 줄 수 있도록 활용시켜주는 명사형 전성 어미입니다. 어미야. 근데 반면에 얘 지금 품사가 명사죠. 근데 원래 어디서 왔다고? 얘는 꾸다에서 온 동사에서 왔어요. 동사를 명사로 바꿔줬어. 명사로 바꿔주는 기능, 품사를 변경해주는 기능, 접사죠. 그래서 명사를 만들어주는 명사파생 접사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접사는 품사를 바꾸는 기능까지 수행을 하는데 어미는 당연히 활용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명사의 형식이지만 사실 명사는 아니야. 근데 지금 명사 파생 접사는 명사로 아예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쵸? 이런 거 구별하셔야겠습니다. 알았지? 됐고. 자, 이제 어간과 어미 개념. 이거 확실히 짚고 가자. 이거는 반드시 그냥 용언의 활용에서만 나오는 개념이죠. 용언의 활용에서만. 용언은 기본적으로 단어에 들어있어요. 그치? 이 용언이 항상 활용한단 말이야. 활용할 때 형태가 안 변하는 부분까지를 우리는 어간이라고 하고요. 계속해서 형태가 바뀌는 부분을 어미라고 합니다. 맞죠? 반면에 어근 접사는 조금 더 넓게 쓰이는 개념이에요. 왜냐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재료들을 설명하기 위한 그 재료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이죠. 어근과 접사로 단어가 형성이 됩니다. 이 조합 방식에 따라서 단어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단일어인지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 거야. 즉 어근과 접사의 조합 방식에 따라서
단일어, 그리고 합성어, 파생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건 이따가 뒤에서 볼게요. 알았지? 자, 이제 요거 한번 예시 한번 볼까요? 노푸르다. 우리 일단 이게 어간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돼요. 활용해 볼까요? 노푸르다, 노푸르고, 노푸르니, 그쵸? 이렇게 노푸르까지는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쵸? 반면에 실질적 의미가 담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거를 여기다 쓸게요. 어간은 한 개죠. 한 개. 용언의 어간. 실질적 의미가 담긴 부분을 보면 높다와 푸르다야. 그치? 높과 푸르. 요렇게. 어근이 지금 두 개입니다. 어떻게? 높과 푸르. 즉,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같은 게 용언의 어간과 어근은 같은 게 아니죠. 그쵸? 또 요거 한번 예문 볼까요? 짓밟히다. 한번 볼게요. 실질적 의미가 있는 어근 체크해 볼까요? 어근, 어근, 어간부터 체크해 봅시다. 어간 어디까지야? 짓밟히다, 짓밟히고, 짓밟히니. 그러면 짓밟히까지가 어간이겠네요. 그쵸? 요렇게. 그래서 얘는 짓밟히까지가 어간입니다. 짓밟히까지가 어간입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실질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어요? 실질적인 의미는 여기 있죠. 그쵸? 밥다에서 온 거죠. 밥다에서. 그러면 얘랑 얘는 무슨 의미가 있어? 얘는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당했다라는 피동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얘는 마구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의미를 보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 그랬어? 접사라고 했습니다. 그쵸? 어근은 뭐라고? 어근은 요 자식 밥이 어근이 되겠죠. 요렇게 얘가 어근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보다시피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아까도 말했지만 어가는 여기까지인데 어그는 어디까지라고? 여기까지. 그치? 일치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그 다음으로 자 우리 이제 드디어 단어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단일어는 어근이 하나만 있는 거야. 예를 들면 하늘. 이거 어근이 한 개라는 말은 곧 형태소가 한 개라는 의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봐봐. 구개음화에서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한 형태소 내부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형태소 몇 개야? 단일어니까 하나야. 근데 요 디귿과 이가 만났네. 그치만 얘는 한 형태소 내부라고요. 근데 반면에 요거 볼까?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굿다라는 어간 굿에다가 파생접사 이 붙은 거야. 부사 파생접사 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형태소 두 개가 합쳐졌죠. 즉 형태소의 경계 한 형태소 굿의 경계면에서 누가 만난 겁니까? 요 이가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만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드 플러스 이의 환경, 요 플러스 환경이 한 형태소와 다른 형태소의 경계 사이에서 일어난다라는 점. 그게 구개음화의 교과서적 정의였죠. 그죠? 그래서 한 형태소 내부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 체크하세요. 알았죠? 어쨌든 단일어가 이렇습니다. 근데 복합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형태소가 두 개 뭉친 거야. 얘는 형태소가 두 개 이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물론 단일어의 경우에, 용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형태소가 많을 수밖에 없어. 왜? 어미가 따라오니까요. 그치? 그쵸? 그렇습니다. 이거는 용언 빼고. 복합어 볼까요? 복합어? 형태소 두 개 이상인 거.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만나는 겁니다. 파생어는 근데 어근과 접사, 그때 접사를 접미사라 그러고요. 꼬리 밑자 또는 접두사, 머리 두자, 접사가 앞에 올 수도 있어. 이런 형태. 어쨌든 어근만 쓰여서 어근 두 개 이상 쓰이면 합성어고요. 파생어는 뭐라고? 어근에 접사 붙은 애들이 파생어다. 그럼 밑에 거 한번 구별해 볼까요? 날짐승. 얘 어떻게? 날다라는 어간에서 짐승 붙은 거예요. 그쵸? 날짐승. 그럼 얘는 합성어에 해당합니다. 왜? 어근이 두 개니까요. 실질적 의미가 담긴 부분 어근 두 개. 그치? 일단 얘들아 쪼개보면 되는 거야. 요런 거는. 얘도 쪼개볼까? 날고기. 어, 날고기는 합성할까 파생할까? 날다라는 어간 붙을 수 있니? 나는 고기? 이상하죠? 날은 뭐냐면 여기서 쓰인 날은 날다의 의미가 아니라 뭔가 날 것, 그러니까 살아 있는 것,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의미를 보조해주는 접사입니다. 얘는 접사. 그래서 접사와 어근이 만났죠. 그러니까 얘는 파생어에 해당합니다. 얘는 접사. 눈웃음 볼까요? 눈, 웃음 이렇게 쪼개고 싶죠? 눈, 웃음 이렇게 쪼개야 돼. 그치? 눈은 어근이죠. 우리 아이즈. 그치? 웃음은 뭡니까? 웃음 얘도 쪼갤 수 있습니다. 사실. 일단은 봐봐라. 이렇게 해서 이 덩어리는 얘들아 실질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덩어리 전체를 하나의 어근으로 볼 수 있으니까 결과론적으로는 합성어에 해당합니다. 근데 웃음은 또 쪼갤 수 있어. 봐봐. 웃다라는 어근에다가 명사 파생 전미사 붙여줘서 얘 자체는 파생어입니다. 근데 파생어도 하나의 단어죠?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의 어근으로 쓰여서 결과적으로는 합성어지만 웃음까지 쪼개보면은 웃음 자체는 파생어다. 알겠죠? 이게 어떻게 된 거라고? 다시 눈, 예, 어근 그리고 웃다라는 어근 플러스 이라는 접사, 얘 접사라고요. 얘 어근이죠. 얘 어근이죠.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눈웃 이렇게 합쳐지지 않고 웃음부터 합치고 나서 하나의 의미체 어근을 구성한 다음에 또 어떻게 결합합니까? 어근 플러스 어근. 최종적으로 두 팀으로 쪼갰을 때 어근 플러스 어근이기 때문에 합성어로 보는 겁니다. 알았지? 반면에 비웃음의 경우에는 어떻게 쪼갤까요? 비웃음. 그러면은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웃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그렇게 쪼개지 않고 우리 어떻게 쪼개야 돼? 비웃음으로 쪼개야 됩니다. 그쵸? 비웃다라는 데서 온 거야. 그래서 비웃이라는 어간에다가 그러니까 어간은 어근이죠? 이라는 접사가 이렇게 붙었으니까 최종적으로 얘는 파생어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거를 더 쪼갤 수 있어요.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얘를 더 쪼갤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B라는 접사에다가 웃이라는 어근을 붙인 거예요. 얘는 접사, 접두사겠죠. 얘는 어근. 그래서 사실 얘는 파생어인데요. 파생어도 하나의 어근이라 그랬죠? 결과적으로 큰 덩어리 크게 두 팀으로 쪼개 봤을 때 어근 플러스 접사기 때문에 파생어가 되는 거야. 괜찮지?
근데 반면에 눈웃음은 얘 파생어기네. 웃다라는 어근에다가 명사 파생 접사 붙인 거예요. 웃음은 파생어긴 한데 큰 덩어리, 눈웃음에서 큰 덩어리로 쪼개봤을 때 파생어도 하나의 어근이기 때문에 어근 플러스 어근, 최종적으로는 겉으로 두 팀으로 쪼갰을 때는 합성어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기서 마칠게요.